아카이디 코리아의 박영렬이라고 합니다. 오늘 EUC 솔루션 데이이긴 하지만 이렇게 스마트 워크 환경에서 클라우드 기반에서 제공할 수 있는 또 다른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이 자리에 나왔고요. 또 오늘 발표 내용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경계 없는 보안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실제로 오늘 현재 저희가 지금 오늘 보시는 솔루션들은 데이터 센터 안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어떻게 보안 처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소개라고 하면, 오늘 제가 말씀드릴 환경은 그러면 스마트워크 환경에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디바이스로 접속하는 건 사무실 안이 아니고 실제로 외부에서 이동하면서 해외에 출장 다니면서 접속을 하게 되거든요. 그럴 말은 저희 관리자들이, 전산 관리자가 데이터 센터 안에 있는 시스템이 아닌 인터넷을 통해서 실제 VM 환경이든 이런 접속을 하게 되는데, 그럼 인터넷에서의 환경은 저희가 컨트롤할 수 있느냐? 실제 그러한 부분은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컨트롤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컨트롤을 저희 아카마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오늘 발표할 내용은 첫 번째 이제 저희 회사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클라우드 기반으로 어떻게 지능화된 서비스들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서 실제 클라우드 기반에서 고객의 어플리케이션들을 VPN 환경이나 이러한 접속 없이 어떻게 어플리케이션들을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데이터 센터 안의 보안이 아니라 실제로 보안을 인터넷상에서 먼저 하게 되면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우선 저희 아카마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아카마이가 실제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는 인터넷에서 속도나 안정성이나 보안에 대한 문제 없이 클라우드 기반으로 다양한 서비스들을 고객에게 제공을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 아카마이는 전 세계 인터넷상에 구성되어 있는 지능형 플랫폼을 기반으로 고객이 안전하고 신속한 온라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최적의 클라우드 기반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약간 추상적이어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하실 수 있는데, 실제 저희 아카마이는 전 세계에 130개 국가 이상의 1300개의 도시 이상에서 서버를 한 23만 대 정도 분산 구성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의미냐 하면, 저희가 전 세계의 모든 90% 이상의 통신사업자에 저희 시스템이 있는 거죠. 그 시스템을 통해서 아까 보신 것처럼 IoT 장비로 모바일이나 이런 태블릿이나 PC로 외부에서 본사에 있는 어플리케이션들을 접속할 때 저희 아카마이의 시스템을 통해서 접속할 수 있다는 거죠. 현재 핸드폰으로 다양한 웹사이트에 접속하거나 동영상을 보거나 아니면 소프트웨어를 다운받거나 게임을 하시거나 이러한 사용자들의 대부분은 저희 아카마이의 플랫폼을 경유해서 속도나 성능이나 보안상의 이슈가 없이 서비스를 받고 계시는 거죠. 실제 저희는 인터넷상에서 저희 트래픽에서 발생하는 트래픽의 양을 보면 평균 한 28Tbps 정도의 트래픽이 저희 플랫폼에서 흐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크 트래픽으로는 올해 1월에 한 46Tbps 정도의 트래픽이 흘렀었습니다. 실제 저희가 처리하는 아까 말씀드린 트래픽의 규모는 어느 정도가 되냐면, 전 세계 인터넷 트래픽의 한 15에서 30%고요. 그 말씀은 전 세계 인터넷 트래픽이 저희 플랫폼을 최소한 15%에서 많게는 30%가 다 저희 플랫폼을 경유해서 트래픽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카마이의 플랫폼을 통해서 서비스를 쓰고 있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부지부식간에 계속 저희 서비스를 쓰고 있는 거죠. 특정 포털 사이트를 들어간다든가 특정 웹사이트를 들어갈 때 항상 저희 아카마이를 통해서 서비스를 받고 계십니다. 여기 이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리는 저희는 CSI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CSI란 뭐냐 하면 클라우드 기반의 보안에 대한 지능화된 서비스입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뭘 의미하냐 하면
저희가 실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많은 수십 테라 bps의 트래픽들을 저희 플랫폼에서 처리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발생하는 트래픽이 보통 하루에 하루에 발생하는 트래픽이 한 일간의 그 웹상에서 발생하는 트래픽의 리퀘스트로 보면 한 3조 개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로그의 수로 보면 13조 개의 로그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매일. 그리고 이 데이터들을 저희가 압축해서 저장하고 있는데 압축된 로그의 양이 한 260TB 정도 되는 거죠. 이렇게 많은 양이 발생하는 이 로그와 트래픽들은 실제로 보면 한 분기별로 저희가 확인하는 엔드 유저의 IP 주소는 한 10억 개 정도가 됩니다. 즉 저희는 분기별로 전 세계의 모든 사용자의 유저의 IP들이 항상 저희 플랫폼을 경유하게 된다는 거죠. 이를 통해서 저희는 실제 그 클라우드 기반에서 관련된 이 로그들을 통해서 저희가 데이터 마이닝을 해서 여기서 발생하는 보안상의 이슈나 실제 로그가 어떠한 이벤트들이 발생해서 어떤 패턴의 공격들이 발생하고 있는지들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카마이의 솔루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인터넷 기반의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회사여서 실제 저희가 제공하는 솔루션은 현재 크게 4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미디어인 경우에는 글로벌하게 스트리밍을 전달한다거나 이 스트리밍에 대해서 가속 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전하게 전달하고 그 다음에 이 스트리밍 트래픽은 모니터링을 하고 분석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러한 툴들을 저희가 제공하고 있고요. 웹 기반에서는 웹페이지에 대한 가속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반응형 웹이나 FEO, 그 다음에 이미지를 모바일 디바이스에 크기에 맞춰서 자동으로 변환한다든가 이러한 정보들을 분석을 하는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클라우드 기반의 보안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데이터 센터 안에 이미 IDS, 디도스 장비, 방화벽, 웹방화벽 다양한 보안 장비가 있는데 굳이 공격이 데이터 센터 안에 있는 보안 장비를 통해서 차단할 필요가 있느냐? 그렇지 않다고 하면 클라우드 기반에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디도스 공격이나 DNS 공격이나 웹 관련된 어플리케이션의 공격들을 방어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엔터프라이즈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실제 저희가 VPN을 통해서 접속을 하는데 VPN을 접속한다는 건 아까 보신 것처럼 그 특정 어플리케이션만을 사용하려고 하지만 SSL VPN이나 IPsec VPN을 사용한다는 건 제가 해당 본사의 네트워크 전체를 다 접속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서드파티 업체나 협력업체가 내부에 있는 어플리케이션이나 고객의 자산을 사용하기 위해서 VPN 접속을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특정 어플리케이션만 사용해도 되는데 네트워크 전체를 다 접속을 허용하게 하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다양한 보안 장비들을 두고 있기도 하죠. 그럼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그냥 웹브라우저로 원격 접속을 아무 보안 장치 없이 접속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한다든가 여기 나와 있는 마지막에 위협 방어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서 고객의 인프라 안에 있는 내부에 있는 사용자가 밖으로 나갈 때 이상한 사이트나 피싱 사이트에 접속하는 것들을 차단하는 이런 솔루션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 대한 솔루션은 소개는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릴 클라우드 기반의 인텔리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아카마이는 아까 말씀드린 다양한 로그 정보를 통해서 분기별로 인터넷 현황 보고서라는 보고서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구글링을 해보시면 스테이트 오브 인터넷이라고 구글링을 해보시면 아카마이의 인터넷 현황 보고서라는 항목이 제일 먼저 사이트가 뜹니다. 이 사이트에서 저희가 제공하는 정보는 2가지가 있는데요. 인터넷 현황 보고서가 전 세계 사용자들의 인터넷 트래픽의 추이죠. 어떠한 트래픽들이 제일 많은지, 어느 국가가 인터넷 속도가 빠른지, 어느 사용자가 많은지, 당연히 한국이 인터넷 속도는 제일 빠른 국가 중 하나로 나오기도 하죠. 이거와 더불어서 보안에 대한 정보도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지난 분기에 발생했던 공격의 추이, 디도스 공격에서 어떤 공격들이 많이 발생했는지 이러한 정보들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트래픽의 현황이나 아니면 보안에 대한 이슈들을 확인해보고 싶으시면 구글에서 저희 인터넷 현황 보고서를 무료로 다운받으셔서 확인해 보실 수 있죠.
근데 이렇게 분석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 분석한 내용 중에 가장 최근에 좀 특이한 부분이 로그인 트래픽입니다. 실제 로그인 트래픽 중에서 실제 30%가 다 크리덴셜 어부즈 공격인 거죠. 인터넷상에서 저희가 아이디 패스워드 넣고 접속하는 활동 중에서 저희가 본 트래픽은 70%만 정상으로 보이고 나머지 30%는 다 공격이죠. 이 공격들은 어떻게 발생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저희 플랫폼에서 분석한 정보들을 간단하게 공유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30%의 크리덴셜 어부즈 공격을 봤더니 하루에 이 공격이 발생하는 건수는요, 평균 한 167건 정도의 공격이 시도가 되고 있고요. 이 하루에 이 발생되는 공격을 사용되는 소스 IP는 40만 개 정도 됩니다. 이 공격의 한 건의 기준으로 보면 공격이 한 번 발생할 때 5,000개 정도의 IP 주소가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10만 개 정도의 이메일 주소가 사용이 되고 있고요. 가장 많이 발생했던 경우에는 한 번에 20만 개 정도의 소스 IP 주소가 저희가 확인이 됐고, 이메일 계정 같은 경우는 2,500만 개가 사용됩니다. 그럼 이 IP 한 개, 즉 공격자로 감염이 됐든 제 PC가 감염이 됐든 어떤 공격자가 됐든 간에 공격자가 사용하는 패턴을 보면요, 로그인 시도를 하루에 20회 이상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그 얘기는 제가 공격자로 해서 좀비 PC를 만들어서 로그인 시도를 할 때 그 소스 IP로 20번 이상은 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로그인 시도를 하루에 20번밖에 안 했으면 얘를 막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굉장히 헷갈리게 됩니다. 이 공격 패턴에 대해서 분석을 조금 더 자세히 해보면 실제로 하루에 사용되는 아까 말씀드린 그 40만 개의 소스 IP 중에서 25%는 한 번 사용되고 나서 더 이상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1개월 동안 IP들을 저희가 추적을 해보니까 70% IP가 한 번만 사용되고 나서 그 한 달 이내에 더 이상 다른 곳에 공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소스 IP는 이미 감염된 PC는 굉장히 많고 그 중에서 활용 가능한 감염된 PC나 아니면 IoT 장비들을 통해서 공격을 할 때 한 달에 딱 한 번 공격하고 더 이상 그 소스 IP는 한동안 사용하지 않는 거죠. 저희가 블랙리스트로 관리할 수 없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죠. 그 다음에 로그인 시도를 보면 웹페이지에 로그인하는 경우도 많지만 공격으로만 보면 실제 웹페이지에 로그인하는 것보다 API를 통한 로그인을 하는 경우가 한 3.7배 정도 그 공격 횟수가 훨씬 높습니다. 여기 설명드리기 전에 그러면 지금까지 본 패턴으로 보면 저희 아카마이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데이터 센터 안에서 있는 보안으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저희가 로그인 시도를 하는 소스 IP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보안장비를 하나 두고 있어요. 그런데 그 소스 IP가 로그인 시도를 5번 하고 멈췄어요. 그럼 얘를 차단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저희 아카마이의 그 보안 분석팀은 이 부분에서 초점을 두고 그러면 이렇게 5번만 공격을 시도하는 사용자가 다른 고객의 웹사이트는 공격을 시도하는지 아닌지 뭐 이러한 것들을 확인해 본 거죠. 그랬더니 이 소스 사이트는 다른 사이트는 공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실제로 5분 이내 5번의 로그인 시도만 했던 소스 IP가 저희가 공격자로 확인할 수 있는 가능성은 5%에서 한 10%로 굉장히 낮은데요. 이거를 다른 사이트까지 공격을 이러한 로그인 시도를 했는지 아닌지를 보면 공격자의 확률이 70% 80%까지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러한 이 전체 인터넷 클라우드 기반에서 한 고객만에서 발생하는 일이 아닌 전 세계에 있는 저희 아카마이의 고객들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보안의 이벤트들을 확인하고 이걸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죠. 그래서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봤더니 실제로 크리덴셜 어뷰즈에 사용되는 공격은요, 스마트폰, PC 이런 것들은 아까 보신 것처럼 보안 소프트웨어나 관리 시스템들이 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뭐 CCTV나 라우터나 특정 서버나 모뎀이나 뭐 이러한 실제 네트워크에 연결된 IoT 장비를 기반으로 공격을 한다는 거죠. 이 크리덴셜 어뷰즈 공격으로 해서 가장 저희가 최근에 많이 본 거는 이 쇼다운 프락시 공격입니다. 실제로 이 공격은요, 취약점이 2004년에 발생한
공격입니다. 그런데 이 공격이 작년 하반기에 제일 많이 발생했어요. 그럼 12년 전에 있던 문제들이 왜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고 이 취약점을 통해서 공격을 하느냐? 그거는 IoT 장비는 관리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CCTV, 네트워크 카메라 이런 것들을 누가 관리를 합니까? 저희 보면 공유기만 해도 아이디 패스워드 똑같잖아요. 그리고 그 기본 그냥 그 팩토리 디폴트의 계정으로 그대로 쓰죠.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이런 프리덴셜 어뷰즈 공격이 있어서 확인해 봤더니 공격의 소스 IP를 봤더니 네트워크 카메라인 거예요. 이 네트워크 카메라를 무슨 공격을 했지? 그래서 그 네트워크 카메라를 저희가 계정을 확인해 봤더니 팩토리 디폴트 어드민 계정을 쓰고 있는 거예요. 들어가 봤죠. 저희 분석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봤는데 아이디 패스워드는 당연히 디폴트니까 접속이 되죠. 그런데 실제로 SSH 접속에 대한 흔적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말씀 잘못 드렸네. SSH로 접속은 되지 않는 거죠. 공유기를 상상해서 보시면 IP 주소가 있어서 저희가 웹사이트 브라우저에서 IP 주소 치면 공유기 관리 페이지는 뜨잖아요. 그런데 SSH 접속은 안 돼요. 그런데 커맨드를 옵션을 -D와 N을 주면 실제로 SSH 접속의 허용이 원격으로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프락시 서버로 사용할 수 있어요. SSH 모듈. 그렇게 되면 실제로 이 IoT 장비가요. 저희의 SSH 터널을 통해서 프락시 서버가 돼서 이 엔드유저의 공격자가 자기의 소스 IP를 IoT 장비로 두고 실제로 웹 공격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인터넷 현황 보고서에 저희가 공부하는 내용은 이거는 방금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실제로 CSV 2004-1653의 이 취약점을 가지고 12년 전에 취약점을 가지고 공격한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를 통해서 실제로 이거는 어떤 거냐면 실제로 아까 그러면 SSH의 취약점이 있는 접속이 가능한 디바이스들을 저희가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어느 장비들이 SSH 접속인지 그냥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툴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정보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저희 스테이트 오브 인터넷 보안 보고서에서는 제조사 같은 경우에는 SSH 서비스는 비활성화해야 되고 이게 아까 말씀드린 SSH -D-ND라는 커맨드가 먹는다는 얘기는 실제로 TCP 포워딩에 대한 설정이 활성화되어 있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SS 서비스를 비활성화하는 것만이 아니라 TCP 포워딩 설정도 비활성화해야 되고요. 디폴트 어드민 접속이 되는 디바이스들은 강제적으로 사용자가 처음에 사용을 할 때 계정을 바꾸도록 이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실제로 SSH 설정 업데이트로 해서 잠재적인 취약점도 다 제거하는 이러한 것들을 제조사 자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이제 사용자들이 지켜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보셨지만 실제로 보안이라고 하면 이거 복잡하게 내가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을 다 관리를 해야 될까 이러한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고민을 하면서 보안 정책들을 내가 12년 전에 있었던 취약점까지 알아야 되나 이러한 부분들을 고민해 보게 되는데 저희 아카바이는 아까 말씀드린 클라이언트 인텔리전스에서는 어떤 걸 제공하냐면 전 세계에서 저렇게 비정상적으로 스캐닝이나 로그인 시도나 이러한 비정상적인 행위를 하는 소스 IP들을 저희가 계속 추적을 해서 소스 IP 정보를 계속 고객한테 제공합니다. 이러한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요. 저희가 페널티를 자동으로 줘서 스캐닝만 할 때는 페널티를 3점을 주고 그 다음에 SQL 인젝션이나 커맨드 인젝션 공격까지 같이 하는 소스 IP는 페널티를 5점을 더 줘서 페널티가 8점 이상이면 자동으로 차단하고요. 사용자가 디바이스에 보안 패치를 해서 더 이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페널티 점수가 자동으로 낮춰져서 실제로 해당 소스 IP들에 대한 차단을 허용하는 이러한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과 더불어서 그러면 원격 접속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원격 접속은 실제로 보면 저희가 말하는 원격 접속은 VPN을 통한 원격 접속이 가장 많습니다. SSL 접속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이제 IPsec 접속을 하죠. 그런데 SSL이나 IPsec 접속을 한다는 의미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객사 데이터 센터 안에 자산의 인프라의 네트워크를 다 접속을 할 수 있다는
취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정 어플리케이션만 써야 되는데 왜 원격에서 접속하는 사용자가 네트워크로 다 접속해야 될까? 이러한 부분을 저희가 생각하다 보면 다양한 보안 정책이 필요하죠. 그래서 실제로 프락시 서버나 아니면 VPN 장비에서 다양한 보안 정책들을 하게 되고요. 그거는 결과적으로 DMZ 구간에서 관리를 복잡하게 하거나 추가 솔루션들을 도입해야 되는 비용이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방화벽에서 원격에서 접속해야 되는 사용자들을 허용해준다든가 특정 소스 사이트를 허용해주는 역할을 계속해야 돼요. 그리고 VPN 접속을 함으로써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트워크 전체 연결을 허용하고요. 실제로 외부에서 VPN 접속을 한다는 건 443번 포트를 허용하고 있는 거죠. 즉 방화벽에서 특정 포트는 항상 오픈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80 포트하고요. 근데 저희 아카마이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클라우드 기반으로 원격 접속 솔루션을 어떻게 제공하고 있냐면 고객의 VM웨어 환경에서 저희 소프트웨어 이미지를 VM웨어에다가 설치를 하면 커넥터라는 소프트웨어 이미지를 설치를 하면요. 이 커넥터는 아웃바운드만 합니다. 즉 방화벽에서 인바운드로 열어주는 건 아무것도 없이요. 아웃바운드로 443 포트만 열려 있으면 TLS 커넥션을 통해서 아카마이의 클라우드 기반에 있는 엣지에 접속하고 있고요. 엔드 유저가 저희의 엣지에 접속을 해서 아웃바운드 커넥션을 통해서 인바운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방화벽에서 인바운드 포트는 아무것도 열지 않고 80이나 443 포트를 통해서 웹 서비스나 SSH 접속이나 미디어 환경의 접속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방화벽 접속 포트를 아무것도 열 필요 없고 설정이 아무것도 필요 없죠. 이 커넥터에서 실제로 프락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접속해야 될 어플리케이션만 할당하게 있는 거기 때문에 네트워크상에 접속을 하는 것들도 없습니다. 당연히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는 사용자는 브라우저만 사용하면 됩니다. 브라우저를 통해서 SSH 접속을 하거나 이렇게 트랜슬레이션을 저희가 해주기 때문에 그 사용자는 브라우저를 통해서만 사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VPN 소프트웨어를 깔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어느 장소에서든 접속을 하죠. 다만 인증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TOTP나 이런 다양한 멀티팩터 인증들을 이제 저희가 서비스를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구성도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엔터프라이즈의 커넥터가 어플리케이션 레벨로만 접속하고요. 이 커넥터가 아웃바운드 커넥션을 통해서 엣지와 관리 클라우드로 접속을 하고 사용자는 이 관리자가 이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만 할당해주면 그 사용자가 사용해야 될 어플리케이션이 10개 중에 5개면 5개만 접속 허용하게 하면 이 사용자는 5개의 어플리케이션만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이 솔루션 같은 경우는 보통 한 30분, 1시간이면 구성을 가능해서 바로 그날 이 솔루션을 그냥 저 커넥터 이미지만 바로 그 VM웨어에다 설치해서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쉽고 빠르게 그 원격 접속을 할 수 있는 솔루션.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5분 동안 제가 설명드릴 건 지금 말씀드린 건 굉장히 짧은 시간에 설명을 드리느라 저희의 솔루션들을 되게 조금 설명드렸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미디어나 웹 말고 그러면 이제 엔터프라이즈 미디어나 웹 솔루션은 설명드린 게 없지만 엔터프라이즈 솔루션 중에서 원격 접속 솔루션만 하나 설명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저희의 클라우드 기반의 보안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드려드립니다. 실제로 이 동영상 보시면 혹시 이 웹사이트 들어가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게 전 세계에 있는 그 기류의 대기 흐름하고 그 다음에 미세먼지들의 흐름도거든요. 한눈에 이 정보를 보면 어디서 지금 미세먼지들이 한국으로 오려고 하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대기 오염은 되고 있는 건 알 수 있는데 한눈에 볼 수 있으니까 비저빌리티는 있는데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 하면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막? 그 하늘에서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인터넷상에서 아까 말씀드린 IoT 장비가, 감염되어 있는 IoT 장비가 저희가 추정하기로 한 200만 대 정도 되거든요. 어떻게 막죠? 실제로 이 화면은 저희가 전 세계에서 트래픽들을 서비스하고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저희가 제공하는 아카마이 글로브인데요. 평상시에 발생하고 있는 전체 트래픽들이 있어요. 전 세계에서, 저희 시스템에서. 시스템의 트래픽의 양에 따라서 이제 높이와 색깔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 거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이 로그들을 분석해서 공격 정보들도 실시간으로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는 거죠. 아카마이는 전 세계에 23만 대의 시스템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공격이 중국에서 발생하든 미국에서 발생하든 그 근원지에서 저희는 바로 차단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차단을 하면 그 고객의 데이터 센터가 특정 클라우드 기반이든 하드 피지컬하든 데이터 센터가 있다고 하면 고객의 보안의 경계 영역은 그 방화벽부터 시작하거든요. 방화벽에서부터 내부의 보안 장비로 시작이 되는데요. 실제로 아카마이의 시스템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미디어나 웹 기반의 성능들을 제공하는 솔루션들을 제공하고 있어서 인터넷 기반에서 실제로 엔드유저에게 실제 데이터 센터에 접속할 때 최상의 성능들을 제공하고 있는데 여기에 더불어서 보안 솔루션들이 같이 함께 내장이 되어 있어서 비정상적인 디도스 공격이나 웹 공격들을 자동으로 차단을 해주는 거죠. 그 얘기는 실제로 고객들이 인터넷은 컨트롤할 수 없었는데 인터넷상에서 발생하는 보안의 문제들을 직접 컨트롤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인터넷상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공격을 막으면 기존의 데이터 센터 안에서 있는 보안 장비와 어플리케이션들을 성능상의 저하나 보안상의 이슈가 없이 원활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데이터 센터에서 보안 장비들을 이렇게 많이 두고 계시지만 이 네트워크형의 공격이나 어플리케이션 유형의 공격들을 막기 위해서 다양한 보안 장비들을 두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를 막기 위해서는 실제로 여기에다가 두고 있기 때문에 공격이 발생하면 이 모든 공격은 데이터 센터 안까지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발생하는 공격들을 차단하고 있는 거죠. 근데 아카마이는 인터넷상에서 공격들을 기반으로 막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오는 공격들은 다 여기서 막으니까 실제로 공격이 오면 데이터 센터 안에 영향을 받을 일이 없죠. 이렇게 되면 훨씬 더 안전한 보안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실제 데이터 센터 안에 특정 보안 장비들이 광복이 거치거나 성능상의 문제를 받는 일들이 없습니다. 예, 이것도 유사한 그림인데 그래서 공격이 발생하면 아까 말씀드린 23만 대의 아카마이 시스템에서 해당 국가에서 발생하는 공격들을 막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 안에 있는 보안 장비가 인터넷상에서 발생하는 공격들의 장비들을 커버할 이유가 없는 거죠. 예.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마지막에 설명드린 부분은 조금 이제 추상적으로 말씀드리긴 했지만 실제로 전 세계에 있는 고객들이나 이런 저희 상위 전 세계 탑 고객들은 다 저희의 보안 솔루션들을 다 쓰고 계시거든요. 뭐 정부가 됐든 파이낸스가 됐든 뭐 커머스가 됐든 모든 탑 고객들은 저희 서비스를 쓰고 있어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이라는 게 궁금하시면 저희 굿모닝 IT 쪽에 문의해 주시면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